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좋은 휴일입니다. 날씨도 좋고요. 이제 아주 뜨거운 거 지난 거 한 것 같아요. 이제 아직 후덥지근한데 예, 그래도 새벽에 이불 잘 덮고 자시기 바랍니다. 이제 엑셀 작업하다가 제가 새로운 걸 또 개발을 했어요. 어떤 거냐? 대세하락 선행지표, 한강벨트 이 지표가 먼저. 지금 시장은 강남 서초가 아니고 노도강도 아니고 금강도 아니고 한강벨트잖아요. 강남 3구는 작년부터 계속 올랐었어. 그 전부터 올랐었어.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시장의 전체 방향을 결정하는 거는 노도강 금강구도 아니고 강남 3구도 아니고 한강벨트예요. 마포구, 성동구, 그다음에 영등포구, 양천구, 동작구, 강동구 이렇게 7개를 제가 골라가지고 한강벨트 해갖고 지수를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거만 거기는 강남 3구도 빠지고 노도강도 빠지고 금강구도 빠지고요. 어떤 거냐면 요겁니다. 요거 일단 2006년부터 실거래가 데이터가 공개된 이후에 모든 데이터인데 요 위에 있는 거 막대 그래프는 거래 건수입니다. 자, 그 중에 빨간 선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죠? 여기 삐죽삐죽 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건수는 2006년 2만 건을 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 당시보다 가격이 지금 2배, 3배 올랐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10억짜리가 10건 된 거랑 지금의 30억짜리가 5건 된 거랑 지금 거래 대금이 더 높죠. 그쵸? 거래 건수가 그 당시보다 적은 10,000건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그 당시보다 2만, 그러니까 반으로 줄었지만 금액은 3배, 2배 올랐으니까. 그래서 저는 거래 대금도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밑에 거는 요 초록색은 서울 아파트 1520개 단지로 만든 실질 지수입니다. 그 대신 좀 강해요. 부동산원이나 KB보다 좀 더 셉니다. 왜냐면 시가총액 큰 순으로 제가 1500개를 골랐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요 빨간 거는 매매 평균가입니다. 거래 평균 매매가예요. 빨간 거는 강남 3구. 강남 3구는 뭐 20억, 30억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거는요, 노도강이에요. 노도강 거만 모아가지고 3개구, 위에도 3개구, 3개구. 그러니까 강남 3구 3개구, 여기는 노도강 3개구. 이렇게 서로 극단적인 걸 비교하려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서울 전체 25개구를 다 한 거야. 자, 요걸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이렇게 확대해보면 최근에 뭐 14억 9천까지 갔던 게 지금 9억 3천으로 떨어졌거든요. 왜? 비싼 게 지금 대출 제한 때문에 거래가 안 되잖아요. 거래가 지금 한 3분의 1, 4분의 1로 줄었잖아. 근데 그 거래가 줄어서도 싼 아파트들은 거래가 되잖아요. 비싼 아파트들이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줄었는데 물론 노도강도 좀 거래가 좀 평균 매매가 좀 줄었겠죠. 근데 제일 많이 준 게 요거 강남 3구 27억 실전. 여기 보시면 27억 실전까지 갔던 게 19억 5천으로 한 8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리고 노도강은 6억 3천이 5억 8천으로 5천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요, 14억 9천까지 갔던 게 9억 3천으로 엄청 줄었죠. 자, 여기서 우리가 그 다음 걸 볼게요. 자, 요거는 조금 더 확대를 했는데 어떤 거냐면 위에 빨간 거는 강남 3구 맞아요. 그 다음에 요 파란 거는 서울 전체 맞아요. 그 다음에 요 까만 거는 노도강 맞아요. 이건 거래 대금이고요. 이건 거래 건수고요. 문제는 여기 분홍색 보이죠? 분홍색. 분홍색이 뭐냐면 한강벨트 7개구만 평균을 낸 거예요. 자, 이거 모양이 좀 다른단 말이에요. 왜냐면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3, 4월 달에 피크를 쳤어요. 그 토호제 풀면서 비싼 것들이 엄청 거래가 됐잖아. 그쵸? 그런데 한강벨트는 풍선 효과를 해갖고 뒤쪽으로 가겠죠. 거래가 많이 있는 게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잘 보세요. 강남 3구가 먼저 피크를 치고 빠지는데 한강벨트는 먼저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까지 더 오르다가 뒤늦게 빠졌죠. 그리고 노도강 금강구는 뭐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어요. 자, 요래서 요 분홍색만 따로 갖고 왔습니다. 분홍색만 따로 갖고 왔고 요게 뭐냐면 분홍색은 강남 3구 아니다. 한강벨트 7개구의 시가총액 지수 아니다. 거래 평균 매매가 자꾸 헷갈리네요. 저도 하도 지수를 여러 개 만들다 보니까. 그다음에 요 빨간 거는 뭐냐면요, 그 7개구의 거래 대금이에요. 자, 여기서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보세요. 2021년도에 상투치기 직전에 한강벨트가 먼저 비크를 치고서요,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평균 매매가가 떨어져요. 그 다음에 2, 3개월 있다가 서울 아파트가 상투 친 다음에 슬슬슬 빠지다가, 왜? 이때는 강남 3구는 계속 올랐다고. 그러다가 뒤늦게 폭락을 했죠, 이렇게. 근데 지금도 거래 대금이 사상 최고로 피크를 쳤거든요. 그리고
이게 6월달에 6월달에 14억 7천만 원으로 한강벨트가 가격이 피크를 쳤어요. 그 다음에 평균 거래 가격이 계속 떨어져요. 왜냐면 거래가 줄었잖아요. 그런데 신고가 나오는 건 나오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40명 한 반에 40명이 중간고사를 봐갖고 평균을 낸 거랑 앞대가리 반에서 잘 나가는 한 7명만 골라가지고 시험 봐갖고 평균을 낸 거랑 보면 걔네들이 훨씬 더 점수가 높겠죠. 지금 그런 상태예요. 전반적으로는 거래가 줄는데 시가총액 큰 한두 개 몇 개 단지가 지금도 신고가 드문드문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뉴스에는 계속 그게 주목이 되니까 시장이 아직도 불장인 거로 느끼는데 시장은 완전히 지금 식었어요. 거의 옆으로 겨요. 그래서 뭐 급락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급락하는 급매물도 한두 건 있고 신고가도 한두 건 있고 섞여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거래가 줄어서 옆으로 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대세 하락 선행 지표인 한강벨트의 이 지표가 먼저 꺾였다. 이게 뭐냐면 일단 평균 매매가가 먼저 꺾인 다음에 지수는 몇 달 있다가 꺾여요. 그게 7, 8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월중 고점은 저는 6월달에 상승 나왔다고 엘리엇은 계속 두어 달 전부터 주장하고 있잖아요. 고점들만 모아가지고 즉 봉차트, 캔들 차트에서 시고 저종할 때 윗꼬리 있죠, 윗꼬리. 그거는 이미 6월달에 나왔다니까. 7월달에도 못 넘었고요. 8월달도 지금 못 넘고 있어요. 그 대신 평균가는 안 빠져. 계속 옆으로 기어요. 눈치 보고 있는 거야. 그거는 그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엘리엇이 주장하는 6월 상투는 고가들만 모아가지고 지수를 만든 게 상투를 쳤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과거에도 보니까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보니까 요 초록색이 꺾이기 전에 얘네들이 파란색이나 요런 게 먼저 꺾였다. 요런 게 먼저 꺾인 다음에 얘가 뒤늦게 꺾이더라. 근데 지금 얘가 꺾이는데 그래도 몇 달 정도 오르고 있죠 지금. 이건 서울 전체적으로는요 2월달이 상태야. 2월달이 평균 매매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14억 9천, 14억 2천, 그다음에 13억 3천, 지금은 9억 3천. 근데 지수는 계속 오르죠. 즉 평균 매매가는 지수 얘기가 아니에요. 거래가 줄면서 비싼 아파트들이 거래가 안 되니까 평균 매매가가 떨어지는 거지. 이건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석하면 안 돼요. 평균 매매가가 하락한 거지 지수가, 즉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건 아니야. 자,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시사점은 뭐냐면 과거에도 평균 매매가가 먼저 떨어진 다음에 몇 달 있다가 서울 지수가 꺾이더라.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한강벨트만 따로 모아보면 지금 급격하게 꺾이고 있거든요. 거래대금도 급격하게 줄고. 그런데 한두 군데 뭐 예를 들어서 마포구에 한두 개, 뭐 영등포구에 한두 개 이런 게 자꾸 신고가가 나오니까 뉴스에서 자꾸 반영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게 올라가니까 안 팔어. 매물 잠김이죠. 그러니까 매수자들도 그냥 안 사. 지금은 엄청난 눈치 보기 장세인데 이게 2021년 넘어가고 22년 초반까지도 그랬었다. 이때도 거래가 완전히 줄었잖아요. 지금 거래가 엄청 줄고 있어. 자,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하면 대세 하락의 선행지표인 한강벨트의 평균 매매가 가격이 먼저 꺾였고 몇 달 후에 지수가 꺾인다고 봤을 때 빠르면 이번 달, 그러니까 평균 매매가 기준, 그러니까 지수 평균으로는, 근데 고점으로는 이미 6월달에 상승 쳤다고 잠정치는 내리고 있다. 자, 여기까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일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6월 9일 날 올린 건데 제가 제목에다가 혹시 우리도 하면서 물음표를 던졌는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시작은 대출 총량 규제. 지금까지 대출 경쟁을 하던 은행들이 그날을 계기로 일절 돈을 빌려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대출 끊어버린 거예요. 이게 진행되다가 그걸 가속화시킨 요인이 있어요. 뭡니까? 그거를 빗대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대책이 나올 것인지 제가 볼 때 한 1, 2년 안에는 나올 것 같아요. 아, 대책이? 예. 뭐냐면 토지 공개념. 아, 잠깐만. 아니, 그거 되게 위험한 발언이야. 네. 세금 제도는 당시에 일본이 지조라고 그래가지고 토지세를 도입을 처음으로 했어요. 폭력단 신법도 범죄와의 전쟁을 벤치마킹한 거고, 일본의 지조라는 것도 우리나라에 있던 종토세를 벤치마킹했다고 이따 신문기사에 나와요. 종합토지세. 예.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죠. 이거를 유출해 본다면 저는 한 1, 2년 안에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도입이 될 것 같아요.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어요. 12월 달에. 자, 여기에 보면요. 토지 공개념 도입 확대. 아, 저 얘기 맞아.
이게 88 올림픽 때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토지 공개념, 당론 윤곽, 민정당.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현재의 무기예요. 앞으로 토지 공개념을 어떻게 도입할 건지 제가 시나리오를 해보면 그거 좌파 이념이다, 공산주의 이념이다. 예. 그 헨리 조지의 그 이념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러면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은 왜냐면 내가 가장 존경하는 노태우 대통령님께서 처음에 이걸 제시했고 민정당에서도 당론으로까지 했던 거다. 왜 반대를 하냐? 왜 지금 반대하냐? 이제 이렇게 빌드업을 할 게 저는 뻔하게 그려져요. 그럼 그 당시 35년 전에는요. 국민 84%가 찬성했대요. 이 시나리오를 잘 보면서 앞으로의 시나리오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보세요.